안녕하세요. 윤은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10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몇 년 전 학원 강사를 꿈꾸며 강의 훈련을 받은 A라는 전직 금융회사 직원이 있었다. 2달간의 훈련을 마치고 시범 수업에 투입을 했다. 수업을 마치고 그분은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수업 중에 말을 더듬고 발음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자기는 강사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수업을 참관했던 분과 학생들의 평가를 들어보니 내용 전달력이 뛰어났고 약간 말을 더듬긴 했지만 발음도 유창하고 좋았다는 피드백을 해주었다. 동일한 수업을 두고 강사 자신과 참관한 사람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랐다. 결국 A는 강사가 말을 더듬고 발음이 부정확한데 어떻게 강의를 하겠느냐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시 금융계로 돌아가겠다며 강사의 꿈을 접었다. 이분은 주변의 긍정적인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가 자기는 말을 더듬고 발음이 나쁘다는 믿음을 이미 갖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그래서 자신이 몇 번 말을 더듬고 몇 단어의 발음에 실수를 하자 역시 난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자기 믿음을 강화한 것은 아닐까?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한 신념이 객관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린 것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내가 만진 것이 진짜 코끼리라고 주장했다는 불교 열반경의 맹인모상 우화에서 비롯됐다. 이 속담은 일부분만 알면서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뜻으로 사용돼 왔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가 이야기해 주듯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도 실제 그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 혹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장님이 인식한 코끼리는 장님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코끼리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NLP 코칭에서는 지도, 장님이 생각하는 코끼리는 영토, 실제 코끼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근거한 자신만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만든 지도를 들고 세상을 탐색한다. 마치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자동차 운전자처럼 말이다. 만일 지도가 실제와 부합하게 그려졌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업데이트가 안 된 지도를 믿고 운전하다가는 절벽을 향해서 돌진할 수도 있다. 잘못된 지도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 상황을 달리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A씨는 시범 수업 영토를 하고서 자신이 말을 더듬고 발음이 형편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지도. 그 지도에 의해 부끄러워지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결국 강사의 길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그는 평소 자신이 가진 지도, 신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다. 나는 이전에 발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동안의 훈련에 의해 많이 좋아졌구나. 조금 더 노력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지도를 바꾸더라면 지금쯤 아마 유능한 강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영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지도를 갖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해 왜곡되거나 삭제된 정보를 토대로 지도를 그리고 있지 않은지 당장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지 못하고 부정적 보자기를 더 씌우고 있다면 당장 그 보자기를 걷어내도록 하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내나 남편에 대한 지도는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게 그리고 있는가. 온통 부정적인 포인트만 강조되어 있다면 정말 위태로운 관계가 될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면은 삭제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그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지도가 곧 영토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지도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혹 우리가 잘못 그린 지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질곡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당장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지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다. 우리의 행위는 의미적이지 않다. 설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모든 행동의 뒤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 이것은 즐거움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거나 그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무언가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 순간 같은 행위를 하는 친구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긍정적 의도를 갖고 있었기에 그랬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악담을 해대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 행동 뒤에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나 자신의 처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처절한 외침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 우리는 그 행동 자체와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의도나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묻는 것이 좋다. 이 사람은 이 행동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걸까? 이 사람은 어떤 가치를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그 행동이 가진 긍정적 의도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 의도를 성취할 수 있는 더 나은 행동 방식이 있을 경우 그것을 택하게 한다. 내부적 갈등, 우유부단, 꾸물거림, 동기 부족 등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가치관의 갈등의 결과일 수 있다. 각각 갈등하는 가치의 최고의 의도와 목적을 확립함으로써 우리는 그 각각의 가치들을 통합하고 내적 일치감을 이루어 더 나은 선택과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원치 않는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가장 높은 긍정적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시작하라. 그리고 더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의도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해라.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 속에 내재된 최고의 긍정적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는 현재 수준의 의해 정도에 따라 행동한다. 특정 행동에 대한 숨어있는 의도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의 기저에는 자기 나름의 긍정적 의도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사람이다.